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강원도의 지방 재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그 군사연구소 김진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오늘 춘천도 36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온도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굉장히 사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을 통해서 강원도의 지방 재정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하기 전에 올 상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장 많은 청원 건수가 올라온 안건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차이나타운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차이나타운, 정식 명칭은 한림문화타운이라고 그러죠. 이 사업의 추진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67만 건이 올랐더라고요. 2위가 한강에서 실종된 그 대학생 사건 해결을 위한 청원이 두 번째로 52만 건이 올라온 것인데, 이 차이나타운, 즉 한중문화타운에 대해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반대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 중단이 결정된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분이 발표해 주신 알펜시아라든지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정말 밀실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어떤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발제를 통해서 현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지방 재정의 어떤 위상, 현재 포지셔닝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한번 강원도의 현재의 지방 재정 위상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공기업은 망할 일이 없으니까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와 적자가 누적되면 언젠가 문을 닫게 되고 부도가 나고 하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무슨 걱정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방재정이 자꾸 부채가 쌓이게 되고 적자가 누적되게 되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주민들 위해서 기미 중요하게 사용돼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적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 재정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성이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에서 과연 지켜지고 제대로 이게 준수가 됐느냐, 민선 5기, 6기, 7기를 거치면서 저는 그런 책임성이 점점 약화되고 이런 책임성의 원칙이 무너지고 책임성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강원도의 지방재정이 현재 이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재정에서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강원도 재정이 과연 건전한가? 그리고 두 번째, 강원도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세 번째, 강원도 재정이 과연 계획적으로 집행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그 문제점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강원도의 이제 통합 재정 수지, 쉽게 얘기해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입니다. 그 통합 재정 수지를 봤는데 2019년 기준입니다. 19년 기준 때
전국 평균이 1.9%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강원도를 비롯한 뭐 경북, 전북 뭐 이런 도의 평균은 이거보다 더 높은데 강원도는 마이너스 4.6%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4.6%가 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채무 및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강원도가 그런 노력을 얼마나 경주를 하였는지 그 부분이 이제 의문입니다. 더 심각한 게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이제 세 분께서도 발표를 해주신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서 특히 심각한 게 공기업 부채 비율입니다. 공기업 부채 비율이 2018년도에는 211%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1년 사이에 285%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작년도 통계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2020년도는 이거보다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85%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전국 평균 얼마냐? 전국도 다른 공격은 높은 거 아니냐? 물론 높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약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34%입니다. 강원도 285%입니다.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이라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부채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 자본금을 이렇게 잠식했을 정도면은 아마 당장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나 공기업이니까 여러분 혈세가 투입되는 이 공기업은 그래도 살아남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원인이 그 강원도 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이 하락해서 자본금이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부금 증가 때문에 이런 원인이 야기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알텐시아 받는 부채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알텐시아 시설을 분양하고 또 여러 가지 부채 비율을 감축하려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여기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심의원님이라든지 또 그 국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런 통계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 있어요. 효율성 측면인데 지방 보조금이라든지 출자 출연 전출금 같은 그런 외부 자원을 이렇게 동원해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지방세 수입 비율이 18.9%입니다.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냐? 전국 평균은 24.5%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방세 수입 비율이 강원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2018년도에 19.3%보다도 감소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강원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세 세수 확충을 통해서 재정을 좀 더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치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리 지금보다 더 충실히 더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정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외 수입이거든요. 세외 수입,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시키려는 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외 수입 비율마저도 전국 평균 4%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거기에 못 미치는 2.6%, 2.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는 그런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계획성 측면입니다. 계획성. 재정의 이제 계획성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 15년 후에 강원도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체 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출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미래에 쓰는 가계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재정 계획 반영률이 재정의 계획성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의 반영률이 103.4%입니다. 100% 넘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100에 100%가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에서 벗어났어요.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냐? 101%입니다. 강원도는 103.4%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의구심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계획성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중기 재정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재 강원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어렵다는 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가 다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겠습니다만은 특히 강원도는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미리미리 사전 예방하고 위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 및 공격에 대한 부채 관리 이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유동 부채에 대해서도 관리가 엄격하게 위해서 강원도의 IMF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레고랜드라든지 또 알펜시아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부채, 이 부채를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탕감을 해야 되는데 탕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강원도의 재정 근본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근본을 지금 현재 8대2의 지방자치, 20% 지방자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의 재정 근본의 정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30%까지 높이고 궁극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은 그건 이제 공약이 비수공자 공약으로 끝나버린 상황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분권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 코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많이 끌어오고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부세 보조금을 끌어오는 건 결국은 단체장의 능력이고 단체장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지사님이 오셔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강구하고 국가보조 사업도 공모 사업도 열심히 응모해가지고 예산 확충해서 그걸로 이 재정 위기를 타개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 내년에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